네, 멸콩 정용진 선생 얘기입니다. 예, 정용진 얘기는 제가 또 전담 마크 하고 있으니까 다뤄 드려야죠. 예, 드려야지. 예, 정용진.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용진의 회사는 진짜 오너가 누구냐? 아, 우리끼리도 이런 말 쓰지 말아야 되는데, 참, 이게, 세뇌가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용어라는 게. 오너는 누굽니까? 주주들이 다 오너죠. 예. 근데 아무튼요, 그러면, 지배주주. 누구냐? 엄마. 예, 엄마. 예, 이명희입니다. 이명희. 이병철 딸. 예. 이명희. 예. 이명희. 엄마가 쭉 갖고 있다가 남매를 뒀네, 남매를. 그래서 아들이 정용진이고 딸이 정유경입니다. 그래서 야, 니들끼리 싸우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계열 분리해, 마. 자식들. 쟤네들처럼 H 쟤네들처럼 뭐 형제 난 해가지고 막 사다리 나고 또 다른 H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막 삼형제 사형제 막 죽여 막 살려 이게 웬수냐 막 총 쏘고 막 지들끼리 그런 건 하지 마. 내가 딱 정리해 준다 이래가지고 아예 쌍둥이처럼 똑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지분도 똑같아요. 나 엄마다 나 엄마야 딱 하면서 내가 나눠주는 대로 나눠. 이래가지고 인적 분할을 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딱 쪼개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각각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 분리를 사실상 주도했는데 그래서 오빠 정용진이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름이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이제 회사가 신세계 정용진 이제 요렇게는 부르지 맙시다. 이제 헷갈려. 이게 또 나만 다르게 보면 또 여러분이 헷갈리실까? 아무튼요. 그래서 이마트 계열은 용진아 너한테 줄게. 그리고 신세계 계열은 너가 가져라. 동생 유경아. 요렇게 계열 분리가 사실상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진이가 엄마 밑에 정용진 밑에 그럼 뭐가 있냐? 이마트 밑에 또 뭐가 있냐? 쭉 말씀드려 볼게요. 쓱닷컴 스타필드가 여러분 신세계 프로퍼티예요. 신세계. 그다음에 아무튼 쓱닷컴 SSG 그다음에 스타필드가 있고요. SCK 컴퍼니라고 여기 뭐냐? 스타벅스. 그다음에 조선호텔. 조선호텔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조선호텔 밑에 신세계 푸드가 또 있어요. 또 아무튼 그다음에 신세계 INC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냐? 신세계 건설이 있어요. 요게 정용진 라인이에요. 그럼 정유경이는 뭐가 갖고 있냐? 이름이 벌써 정용진은 이마트잖아요. 정유경이는 뭐냐면 백화점. 그렇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센트럴시티. 그 다음에 패션이랑 뷰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울렛 아무튼 뭐 이쪽입니다. 신세계 사이먼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이 있어요. 면세점. 그래서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이마트는 정용진, 백화점과 면세점은 정유경. 요렇게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의 이쪽으로 지분 정리가 끝났고 맨 위에 엄마가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으로 딱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 이렇게 해놨다. 그리고 내가 각각을 이마트 제일 윗 상단에서 내가 10% 갖고 있고 똑같습니다. 쌍둥이이기 때문에 이 지분 구조가 정유경 쪽도 10%를 갖고 있어요. 신세계 쪽도. 요런 상태까지는 애저녁에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한 2달 됐나요? 3달 됐나요? 갑자기 신세계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제 본격적인 계열 분리 시대를 갑니다. 이제 아예, 따로 가. 유경이하고 나하고는 따로 갑니다. 이제는 드디어 자식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지금 내가 언제까지, 그냥 따로 갑니다, 여러분. 요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은 했어요. 문화, 조직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따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법적인 계열 분리가 남았습니다. 사실상 딴 살림 차려 나갔지만 법적인 계열 분리가 남았죠. 어떻게 남았어? 지분 정리를 해야죠. 누구 지분 정리? 엄마. 우리가 아무리 남남이라고 해도 상호 간에 별 관리 있는 것들을 막 다 쪼개야 되고 맨
그렇다고 하더라도 맨 위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양쪽을 다 10%씩 들고 있어요. 이렇게 축축축축축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잔잔한 모든 지분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 이제 이명희 회장의 지분만 양쪽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정용진, 정유경이 어떻게든 예, 정리하고 나면 이제 진짜 끝. 이제 이어지는 사람이 없음.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업계에서 예상할 때는요. 그래서 3달 전에 계열 분리한다고 했을 때 예상했은 거는 3년에서 5년 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법적인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새해 벽두부터 멸콩 정용진 선생께서 예. 정영진 말고요. 예, 3% 정영진 형님 말고요. 용진. 발음이 이상했습니다. 예. 멸콩 정용진 선생께서 난데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엄마 집은 내가 산다. 내가 사. 그러면요. 이제 엄마는 0이야. 내가 이걸 다 사면은 엄마는 이제 0이라고. 그러면 뭐야 이제 이마트 그룹은 다 뭐야? 아, 이제 내가 왕이야. 엄마마저 이제는 지분이 없다. 내가 본격적으로다가 황제에 등극한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언제 발표했냐? 금요일인가 봐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아무튼 발표를 했어요. 예, 지난 주말 직전에. 그래서 제가 오늘 월요일에 가져온 건데 뭐라고 발표하면서 공시를 딱 때렸냐? 다음 달 10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 예, 천천히 하여간에 이제 시간외 거래, 장외 거래입니다, 여러분. 장외 블록들을 통해서 이명희 엄마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마트 보통 주식 278만 주, 약 10%입니다. 전체 이마트의 10%예요. 요거를 정용진이가 매입한다. 매입 규모는 주당 76,800원씩.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얼마냐? 예. 2,140억. 예. 2,140억을 정용진이가 산다는 거예요. 돈을 들여가지고 엄마 주식을. 멸콩 정용진 선생은 그 전에 지분이 몇이냐? 현재 이마트를 지배하고 있는데 18.56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10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8.56이 되면서 예, 이제는 뭐 지금도 그러합니다만은 예, 명실상부한 예, 이마트 그룹의 예, 황제가 된다. 총회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 건데? 회사가 사는 거야? 이마트 돈으로 사는 거야? 뭐야? 라고 했더니 아닌데 내 개인 돈으로 내가 그냥 사는 건데 라고 해서 현금 등 개인 자산으로 주식을 사겠다 라고 했습니다. 예. 좀 궁금한 게 이제 슬슬 생깁니다. 그래? 네가 2천억을 들여가지고 주식을 산다고?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총괄 회장 이명희 회장이 만약에 10%를 들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연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잡고 하고 나면은 상속이 되겠죠. 예. 상속. 그래서 막 상속했다 칠게. 물론 이제 그냥 갑작스러운 상속은 없습니다만 다 위원에 따라서 뭐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요. 상속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지분이 정용진한테 그냥 공짜로 간다고 쳐볼게요. 공짜로 가. 그러면 정용진이는 뭘 해야 돼요? 상속세를 내면 돼요. 또는 상속에 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증여. 너 가져라, 씨. 이러고 그냥 줘버려. 이게 증여입니다. 증여를 하면 또 정용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증여세를 내야 돼요. 증여세. 예, 증여세. 예. 근데 이게 대주주 지분이고 친족 간의 거래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요. 상속 증여세를 많이 내요. 이제 계산하기 힘드니까 대충 반이라고 해볼게요. 지분이 크니까. 그러면 2천억을 상속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식으로. 그러면 상속세 얼마네요? 1,000억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예. 그러면 1,000억이면은 세금 내고 1,000억이면 세금 내고 주식 생기는데 지금 멸콩 정용진 선생께서 2,000억을 내고 주식을 사온다는 거예요. 2,000억을 내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요거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보험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이보험체크는요, 주황색 요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이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저는 요거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000억을 세금을 내고 주식을 받아올 수 있는데 2,140억을 내고 주식을 받아온다. 앉은 자에서 무려 1,000억이나 더 들어가요. 돈이 1,000억이나 더 들어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자식이 엄마한테 뭐 상속을 감히 뭐 이런 얘기 그냥 또 논외로 할게요. 철두철미하게 계산했을 때 이거 손해입니까? 손해죠. 같은 주식 10%를 획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사든지 증여받든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 상속받든지인데, 들어가는 돈이 어떤 건 2,140억이고 어떤 건 1,000억인데 왜 1,000억을 더 들여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상속 내지 증여를 받으면 1,000억은 세금이에요. 나라에 들어가요. 그냥 없어져. 그야말로 없어집니다. 없어져.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주식은 생기겠지. 자, 그런데 엄마한테 주식을 사와. 그럼 2,140억은 어디로 가요? 엄마 통장. 엄마 통장. 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엄마 통장으로 가요. 주식은 나한테 똑같이 들어왔는데 자칫 요런 거를 잘 여기서 이제 이 기사가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증여 상속 받으면 1,000억은 나라로 들어가. 근데 증여 상속이 아니면요, 2,140억은 엄마한테 가. 다 뭐야? 우리 패밀리 안에 있어. 다 그 돈이라고 생각 만약에 해본다면 나라에다가 뺏기는 것보다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2,140억의 주식을 판 이명희 씨는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또 내요. 예. 그걸 이제 깐다 이거예요. 그걸 까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양도 원가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삭감받고 또 어떤 식으로든 공제받고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다 따져보겠습니다만은 대충 들어도 상속증여세보다는 덜 나오겠죠. 그럼 뭐야?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있던 2,100억도 엄마 통장으로 옮겨놓고, 예를 들어 양도세 그냥 대충 그냥 얼마 나왔다고 쳐볼게요. 얼마 빼면 그게 앉은 자리에서 나라한테 1,000억 털리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 돈으로 혹시 그
그 현금은 어딨어? 거기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명희 이 총괄 회장이 돌아가시면 그 현금도 다시 상속받으면 또 세금을 내겠지만은 예,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현금을 다양하게 써버려. 써버려. 쓰면서 그룹에 도움이 되는 모종의 어떤 something 어떤 역할 정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저는 여기에 비밀이 있다. 얘네들이 이렇게 착해가지고 정시정각에 그냥 딱딱 매입하고 뭐하고 요런 스타일은 절대 아닐 것이다. 자, 그래서 예, 요런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자, 왜냐? 그러면 정유경, 정용진을 동시에 10%씩 가져가. 그래서 이참에 아예 법적인 모든 계열 분리까지 끝장을 보자. 그건 말 그대로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엊그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계열 분리한다고 선언을 해놓고 앞으로 3년이나 그 이상이 걸릴 거라고 해놓고 예. 왜 정용진 지분만 지금 정용진한테만 지금 지분을 주냐는 거예요. 왜? 이상하죠. 이것은 동시에 그동안 쌍둥이처럼 이루어졌다니까요. 역사적으로 보시면 같은 회사 만들고 쪼개주고 계열 분리해주고 서로 지분 교환하고 오빠 이거 사 내가 네 거 살게. 그래 그럼 이 회사로 우리 갖고 있는 거 서로 자사주 교환하자. 오케이 교환하자. 이렇게 해서 거의 동시 패션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큰 분쟁 없이 왔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왜 여기만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법정 계열 분리하고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 이참에 지분을 받고 다시 뒤로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자금상의 계획이 않는가라는 의심을 그냥 저 혼자 해본다는 거야. 예. 이해가 안 되니까. 예, 갑자기. 또 하나는 뭐냐.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누가 더 어려워요? 정용진, 멸콩 정용진 선생 회사가 더 어렵습니다. 동생보다는. 동생은 백화점이 잘 나가요. 그래 괜찮아. 그래도 그나마 면세점 좀 어쨌거나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신세계가 요 최근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면 다행인데 만약에 힘들면 SOS 동생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할 때 동생이 그룹사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든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이 갑자기 그래 우리는 뭐 사랑하는 남매 아닙니까? 이러고 도와주면 다행인데 오늘부터 너랑 나랑 남남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요? 엄마가 있으면 좋아요. 일단은 야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확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너 내가 내 10% 지분 갖고 너 어떻게 장난하면 쳐? 이때 오빠 한번 도와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지만 그 집안 분위기를 잘 모르지만 그런데 아예 엄마하고 여기서 계열 분리 해낸다는 거는요 남은 신세계 백화점 그룹과의 연결이 아예 끊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정용진은 정용진으로 혼자 살아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신세계는 이렇게, 그러니까 정용진, 멸콩 선생은 이렇게 표장하죠. 드디어 저희가 책임 경영을 합니다. 이제 정용진 시대. 법과 제도와 지분과 모든 걸 끝내놓고 제대로 해보겠다. 책임지겠다. 경영에 헌신하겠다. 이런 의미를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좀 걱정이 돼요. 책임 경영 혼자 열심히? 너 어려운데? 이럴수록 그룹사 뒷배가 있는 게 서로 좋은데 너 입장에서는 근데 왜? 라고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지금 봐서는 제가 아주 좋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러면 장내에서 주가 사는 거야? 라고 해서 갑자기 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데 저는 뭐 그럴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갑작스러운 발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번뜩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계열 분리가 아닌 상황에서 왜 이 거래가 지금 일어났는가를 앞으로 좀 더 추격자 느낌으로다가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